야구는 풀스윙. 네. 자,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한화와 롯데가 1위와 3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LG가 낑겨 있습니다, 지금. 네, 낑겨 있는 이런 형국인데, 야, 요거 지금 아직 뭐 100경기도 넘게 남았습니다만은 만약에 25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초반 분위기는 한화와 롯데가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만약에 누가 얘기를 했다면은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거나 롯데도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가 이게 그냥 한화가 마운드의 팀이고 롯데가 뭐 방망이의 팀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아니에요. 롯데가 지난 3년전 동안 불펜 실점이 빵입니다. 맞습니다. 불펜 빵점 줘서 빵점 이러면서 진짜 짠물이 무엇인가, 원래 부산 앞바다 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롯데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1선발 맞습니다. 반지라는 이 선수가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기다려도 주고 아팠다 다시 또 와가지고 잘 던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반지 선수에 대해서 지금 8주 정도 이 얘기가 나와서 롯데 구단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체의 움직임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사실 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올 시즌 전반적으로 물론 많은 경기를 나선 것은 아니지만 사실 1선발다운 어떤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좀 기다렸죠. 왜냐하면 이 그렇죠. 선수가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인 데다가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지금 1선발 데려올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사실 쉽지 않은 시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지 선수가 이 어깨 부상으로 8주라는 사실 굉장히 좀 긴 시간입니다. 엄청 깁니다. 이 시간을 1선발 없이 롯데가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롯데가 또 요런 움직임을 조금 더디게 가져갔다가 그랬죠.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그냥 좀 다각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사실 뭐 리스트업은 뭐 이미 원래 모든 팀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여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어차피 외국인 선수에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지금 이제 또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뭐 10만 불씩 빠지는 거예요. 한 달 빠졌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적료 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거 주고 남은 돈으로 그 선수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1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선발이라고 하면 뭐냐면 폰세 네일 뭐 이런 선수인 거야. 사실은 맞습니다. 원래대로 보면은, 그죠? 근데 치리노스 막 이런, 이거 어떻게 이거 구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롯데자이언츠 인스타에 어떤 선수가 갑자기 그쵸. 팔로우를 눌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훅 들어 다 캡처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야, 진짜 오나 했더니 갑자기 시끄러워지니까 팔로우를 취소를 했습니다. 야, 이거 더 티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더 티나는 얘기 들어갔네. 그래서 나온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이 선수가 보니까 이제 뭐 간부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좌완이고 뭐 150 이상을 던지는 아주 광속구 파이어볼러, 즉 지옥에서 데려온다는 진짜 왼손 파이어볼러이긴 한데, 커맨드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자, 이 선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뭐 어쨌거나 뭐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왔을 텐데, 확실히 교체 쪽 혹은 대체도 아니고 아예 교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있는 거겠죠. 롯데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교체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교체를 하려면 정말 1선발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도 시즌을 많이 치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단과 논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간보아 선수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충분한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펜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뭐 한두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모양새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고, 거기에다가 또 박세웅 선수가 이미 지금 사실은 반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반세웅입니다. 반세웅 진짜. 지금 다승률입니다. 다승률이. 네, 지금. 그것도 단독 1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8승째고 작년에 6승했다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또 한 축에서 갑자기 이민석이라는 잘 모르는 투수가 튀어나왔는데, 이 투수가 최고 155를 던지면서 5선발은 접니다라고 이제 튀어나온 상황을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언론에도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반지 빨리 교체해야 된다라고 빨리 데려와라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데는 지금 보이는 거지. 요거 일선발만 데리고 한번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모양새인데 요렇게 마운드가 좀 안정화가 되고 빠따도 치던 대로 계속 쳐주면은 사실 뭐 좀 분위기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에서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롯데 팬분들의 원성이 좀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헤드샷, 뭐 빈볼, 몸에 맞는 공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자, 혹시 보셨죠?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 고의성이라는 건 사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굳이 맞췄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맞았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좀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네,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전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사구 때문에 잠깐 조금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가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몸에 맞는 볼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한화랑 비교를 해보자면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 전력에서 굉장히 좀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롯데는 약간 버티고 있는 느낌이 좀 네, 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선발진에 2명이나 네, 이렇게 좀 빈자리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 음. 여기서 더 부상자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경우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호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에 맞을 때 저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성은 제가 봐도 없어 네. 보였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변화구가 손에서 좀 빠진 듯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투수도 굉장히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웃지만 네. 뭐 어떻게 할 수 네. 없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야 이거 다른 팀 팬분들이 그걸 나중에 이제 돌려보고 근데 희한하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왜 벤치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내지는 주장이건 아니면 뭐 더운 리더가 누가 됐건 간에 벤치 클리어링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저희 PD님이 롯데 팬인데 현장에서 봤답니다. 아, 네. 관중석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 뭐 시큐리티 와가지고 자제시키고 뭐 이럴 정도로 진짜 그리고 우리 PD님이 뭐 내가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경찰까지 왔고 또 뭐 파울볼이 날라와가지고 관중분 한 분이 또 병원으로 이송되는 또 그런 아주 불행한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건 다시 요 몸에 맞는 공상으로 돌아온다면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거예요. 뭔가 지금 롯데가 경기력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경기력이 좋아지면 이 어떤 벤클 화력이 반비례로 가나? 뭐 이런 느낌이 좀 그냥 드는 정도로 이 정도면 누군가 한번 나와서 뭐 항의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경기 끝나고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팀의 주장이 이제 전준우 선수니까 뭔가 팍 했었을 텐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전준우 선수도 보면 사실 너무 유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그 롯데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유합니다. 순둥순둥해요. 그 손성민 선수 맞은 다음에 이렇게 극적극적이면서 네. 나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고 진짜 좀 뭔가 순두부 같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프로 리그에 네. 좀 불필요한 그런 어떤 마찰있는 모습을 좀 자제하자라는 또 살짝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도 경기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물론 야구의 일부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네,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투수도 그다음에 타자도 다 좀 어린 선수들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베테랑들이 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전준우 선수가 있고 또 한 명의 더가운 리더가 이제 정훈 선수인데 많은 롯데 팬분들이 좀 약간 흥분하신 상태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대호가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갔겠냐 분위기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셔가지고 호세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거나 이게 첫 번째로는 이런 몸에 맞는 공이 사실은 안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쵸. 몸에 맞는 공 특히나 머리 쪽으로는 이게 여러분 이 프로야구 선수가 던지는 야구공은요, 진짜 흉기 중에 흉기거든요. 이게 옆에서 한 120km만 넘어가도 소리가 달라요. 들어오는 소리가 달립니다. 저거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 드는데 140, 150 되는 공이 이렇게 날라온다고 하면 또 어쨌거나 이렇게 뭐 고의로 맞추는 경우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이 몸에 맞는 공이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좀 구단 차원에서도 선수들 차원에서도 좀
빠르게 사과하고 아, 그거 맞아요.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이런 걸로 기싸움할 게 아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야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거 어린이날 뱅크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들기는 실제로 이제 아까 드네요.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투수들이 이제 그런 어떤 몸에 맞는 볼이 나온 후에 즉각적으로 와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미안해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또 양팀 사령탑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조금 네.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사실 이제 이강철 감독과 김태형 감독은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이고 심지어 이제 KT 감독으로 영전할 때 한국 시리즈 중간이었습니다. 모아놓고 박수 쳐주고 뭐 이랬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이거 서로 간에 어떤 뭐 낡은 감정의 골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또 이제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맞았는데 아, 맞죠. 진짜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울분이 좀 있을 수는 그 있다. 장면만 보면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놀랐기 때문에 팬분들도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중계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다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다행히 검진 결과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네. 하니까요. 물론 추후 계속해서 좀 아무래도 좀 부위가 그렇죠, 부위인 그렇죠. 만큼 계속 체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어느 정도 뭐 악재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측면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세웅은 뭐 거의 이제 뭐 토종 뭐 에이스 딱 찍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방망이는 뭐 윤동희 뭐 나승엽부터 미쳤습니다. 진짜 쭉 나와 있어서 저 전민재 또 어떤 그 부분을 또 이호준 선수가 또 메꾸기도 했었고 또 하필 또 그 선수가 맞아가지고 또 한번 이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돼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롯데로서는 돌아올 자원들도 있고 그리고 1선발만 또 교체가 제대로 된다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1, 2, 3위가 한화, LG, 롯데인데요. 4위 자리에 우리가 참 예상하기 힘들었던 팀이 올라와 있으니 바로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가 7연승을 하면서 4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물론 승률이 5할은 안 되고 막 많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것이 좀 고무적인 것은 이것지만 눈물의 7연승입니다. 맞아요. 홈구장이 없어요, 지금 이 팀이. 좀 어떻게 또 야구 판에 안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NC 팀의 어떤 이런 7연승을 내부에서 바라보는 뭐 어떤 느낌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보는 느낌도 좀 있을 텐데요. 사실 NC가 올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객관적 전력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울 거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NC 경기력 자체에 포커싱이 잘 안 맞춰지고 맞아요. 자꾸 이제 외부적인 요소에 좀 신경이 쓰이는 내 시선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선수들이 더 하나로 똘똘 뭉치더라고요. 우리가 경기로 보여줘야지 자꾸 뭐 다른 이슈로 보여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시겠지만 홈구장이 없다라는 건요. 그 원정의 연속이라는 건 선수들에게 굉장한 부담이고 피로감이 아마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왜냐면 익숙하게 뭐 창원에서 하면은 뭐 가족들도 만나고 그럼요. 할 수 있는데 계속 원정을 다닌다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7연승 어떻게 보면은 전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NC가 그래도 한번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NC 선수들에게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일단 이호준 감독이 초보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고난이 시작하자마자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거나 물론 이 또 지금 기세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는 건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아울러 창원시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쪽은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서야 시끄러워지니까 뭐 대책을 이제서야 생각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 로컬에서 이 스포츠단을 운영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 로컬에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 좀 생각이 들고, 연고지에 대한 생각도 사실 이렇게 되면 하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사고가 난 지 한 2달 가까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3월 말에 이제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선수들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단도 굉장히 지금 물심양면으로 움직였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8일
1위였죠. 이제 네. 울산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서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금울사를 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럼 대체구장으로 우리가 울산구장을 사용하겠다. 네. 근데 이러고 나니까 당연히 팬들의 비난이 빗발치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창원의 연고지 팬들이 있을 수 있단 그럼요,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 팬들이 아니 우리의 팀을 왜 내가 울산 가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구장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으면 그 주변의 상점들 그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점들 분들 뭐 아우. 네,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바로 또 오는 18일부터는 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조금 박자로 봤을 때 늦은 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NC 쪽에서도 막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쯤에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지 이게 뭐 확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NC는 창원시가 이렇게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구단의 책임이냐 시의 책임이냐 이것도 아직 좀 분분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두 어떤 주체가 좀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다 서로 미루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면은 피해를 보는 거는 구단 선수들과 팬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검사나 이런 거는 4월에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검사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창원시도 내부적으로 일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상황이 되건 간에 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어떤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산구장 얘기 나왔다, 울산에서 갑자기 전향적으로 돕겠다 나왔다. 지금 뭐 일부는 아예 그냥 떠나라. 그런 의견도 사실은 네.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남 쪽에 어디 자리 잡으면은 뭐 NC 본사하고도 가깝고 뭐 그러니까 차라리 떠나라. 이거 창원은 지금 프로야구 팀을 운영할 만한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정말 서로 좀 손발을 걷어 붙이고 나서야지 이렇게 계속 서로 미루고만 있는 그런 모양새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 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KBO는 뭐 하고 있냐. KBO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관계된 모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하루빨리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가 뭐 미루기만 하는 그런 모양새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롯데자이언츠의 고공행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이글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갑자기 3강 구도로 좀 바뀌었어요, 지금. 그죠? 3강으로 바뀌고 밑에 팀들이 주르륵 이제 좀 떨어져 있는데 5할 승리를 못 하고 있죠, 나머지 팀들은. 이게 끝까지 계속 된다면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롯데와 하나가 네. 나란히 제가 알기로 이제 뭐 포스트 시즌 내지는 이제 한국 시리즈에 네. 올라온 기억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양 팀 팬들 모두 좀 감격스러운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경기는 많이 남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양 팀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거나 혹은 좀 전력을 땡겨 써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올 시즌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이제 또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한번 찍고 월요일에 찍었기 때문에 좀 짧게 찍었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 야구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보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